네, 지난 시간에 이어 가지고 계속 우리는 어떤 삿비가 열반에 이르게 하는가 그런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 2 주제를 다뤘고 이번에 생활 속에서 중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우선 중도가 무엇인가 라고부터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도에 관해서 잘 설명한 게 6조 단경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도상인, 생중도의 두 개의 도가 서로 원인이 되는 곳에 중도의 뜻이 드러난다. 네. 중도의 뜻이 뭐죠? 사띠. 사띠. 네. 그래서 서로 두 개의 도가 서로 마주하는 곳에 서로 원인이 되는 곳에 중도가 열린다고요. 중도가 문과 같아요. 중도문. 무슨 문이에요? 열반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문 말이에요, 이거. 열반을 오시면 반드시 중도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도상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네, 요거는 6조 현영 선사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달마 대사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외식재연, 내심무천, 심여장벽, 가이입도. 뭐 이건 뭐 다 잘 아는 거죠. 바깥으로 재연, 모든 인연을 쉬고, 예, 이도라겠죠.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예, 그다음 안으로 무천. 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뜨거워오는 마음 이런 거예요. 들끓는 마음을 잠재운다고요. 내심무천. 예. 누군가 나를 모욕했다. 화가 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중도라면 외식재연.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일을 끊어내죠. 끊어내고 난 뒤에 속으로 돌아서서 속에 아직까지 끓고 있죠. 그걸 잠재운다고요. 바깥으로 안으로 동시에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치면 심여장벽, 마음이 장벽과 같아 부동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심여장벽. 이 사티죠. 사티에 들었으면은 가이 입도. 여기 나오죠? 입도. 아까 입 나왔죠? 정면에 삿지를 확립한다. 예. 할 때 입구 근처에 삿지를 활동할 때 입이에요. 가히 입도. 어디로 가면 입구에? 열반으로 들어가는 입구 안에 비로소 들어간다. 달마 대사가 얘기한 건데요. 달마 사구라고 그러죠. 자, 중도의 뜻 알겠죠? 왜 중도로 봐야 되느냐? 중도의 목적이 뭐냐? 중도. 네. 삿지를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은, 중도하는 목적은 삿지를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삿지는 부동의 터입니다. 부동의, 움직여 있는 부동의 터예요. 삿지를 발견해야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굉장히 이거와 더불어서 공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성. 공의 본질, 공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만나서 이것이 하나의 인연이 돼가지고 하나의 존재가 일어나요.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존재가 일어나는데 이게 본질이 뭐냐 할 때 A와 두 개가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본질이라 할 수 없는데 그 본질이 뭐냐 할 때 본질은 A에도 속하지 않고 이 본질은 A에도 속하지 않고 B에도 속하지 않아. 첫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러나 A와 B에 걸쳐 있다. A와 B에 관계되어 있다. A와 B에 관계되어 있다. 관계. 세 번째 여기 합시다. 관계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A와 B를 존재하게 하니까요. 지배하죠. A와 B에 속하지 않으면서 또 A와 B에 관계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A와 B를 지배하는 그 힘, 그 성질, 그걸 공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A와 B를 지배한다고요. 주인이라고요. 공은 A로부터 나오지 않고 B로부터 나온 적이 없고 A와 B와 연관되지만 실제로 공은 A와 B를 있게끔 하는 힘이 그걸 공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공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중도에는 공의 성질이 공성이 작용하는 거죠. 삿대 안에는 공성이 작용하고 요거를 잘 이해하려면 자 봅시다. 그래서 중도교는 모든 것을 서로 상관 속에서 봐라. 하나만 가지고 독립되어 보죠. 남자를 볼 때 남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남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남자만 봐서는 남자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거고 여자만 봐서 여자 파악이 안 되고 남녀를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의 본질이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중도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치웁니다. 자, 봅시다. 삶과 죽음, 이런 문제 봅시다. 삶과 죽음은 중도로 봐야 된다는 뜻은 삶과 죽음을 하나로 봐야 된다.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 그럼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보면은 이게 삶이라고 하기도 안 되고 죽음이라고도 하도 안 되고 삶과 죽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존재니까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의 성질이 뭔가? 삶과 죽음. 네. 하나의 성질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네. 자, 보세요. 이거를 파악하려고 하면, 중도를 파악하려고 하면은, 삶과 죽음을 바깥에서 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파악이 안 돼.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당신은 살아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 들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삶과 죽음에 놓였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안에? 살고자 하는 욕망이 끌어오르죠. 살고자 하는 욕구.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되느냐? 내가 아직 나이가 아직 젊은데,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자식이 딸이 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나? 나는 살고 싶다.
라는 욕구가 끌어오죠. 반면에 나는 죽어가는구나. 죽어간다는 두려움.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도상인이라고 하는. 아까 있죠. 바깥으로는 살고 싶다는 내 몸이 살고 이게 몸의 문제. 죽어간다는 두려움과 갈등 이거는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에 대해서 이 생각을 두 개 이도상인 외식재연 내심무천에 해당되죠. 요 마음을 먼저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살고 싶다는 욕구가 들 거라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라. 외식재연, 바깥에 내 몸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생각들 끊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속에서 아직까지 죽어간다는 공부. 이거는 삶과 관계되고 이건 죽음과 관계돼서 일어나는 내가 죽어가는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하지? 이 몸과 이별이구나. 이 세상과 이별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 그것도 잘라내야 돼요. 동시에 같이 이것과 A와 B를 동시에 치라고. 동시에. 이도상인 서로 동시에 치는 곳에 쳐버리면은 거기에 뭐가 생겨요? 아직 외식재연 내심문천 하면 심여장벽. 마음이 장벽과 같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부동. 마음이라는 것은 외부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지금 놓인 내 처지에서는 삶과 반응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죽음과 관계돼서 이런 반응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 두 개를 다 쳐버리면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정해진단 말이에요. 평정. 이 터가 발견돼요. 터. 이게 사티라는 거예요. 사티의 터. 여기에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차고 여기에 타야 된다. 여기 사티. 보세요. 그럼 사티가 발견, 여기 발견되죠. 평정을 발견하죠. 그래서 중도로 이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거를 실제로 읽어내려면, 중도로 읽어내려면 내가 그 안에 개입이 돼야 되고, 내 문제가 돼야 되고, 나의 문제가 되고, 나와 연관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연관되지 않는 제3의 문제를 삶과 죽음을 아무리 다뤄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 끼어야 되고요. 개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양변으로 칠 때, 이걸 상차라고 합니다. 양변으로 칠 때, 그때 마음에 사티가 발견돼요. 그거는 평정한 마음이라고요. 그럼 평정한 마음에서, 그 다음에 여기 평정한 마음에서 이걸 돌아보는 거죠. 내 삶의 문제를 볼 때,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도 이게 다치지 않는다고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 마음의 평정한 곳에서 그 다음 관조하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여기 사띠고요. 이것이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있는 힘껏 끊어내면 그 힘껏 끊어낸 그 에너지가 역으로 쓰이면서 평정한 마음에서 니르바나, 열반으로 가는 그 에너지로 쓰이는 거예요. 열반. 그래서 열반으로 가려면요, 이 끊어내면 그게 심각하고 큰 사건이라야만 저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웬만한 끊어가지고는 저까지 도달 못해요. 예. 이런 에너지가 쓰이는데, 에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그래서 중도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사띠를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정해서 그로부터 열반으로 가는 끊어냄으로써 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쪽으로 가기 위한 건데, 건너가기 위해서요. 예. 그 다음에 중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남의 문제, 내 밖의 문제로서는 절대 안 돼. 나와 연관된 문제라 해야 된다. 진리도 나와 연관돼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보세요. 불교의
늘 이야기하면 무상고 무아 삼법인이라는 거죠. 이거 백날 이야기하고 이거 알아듣는다고 설명하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요거를 뭘로 이해해야 돼요? 중도로 이해해야 된다. 중도로. 이해해야 돼요. 무상이 중도로 경험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상한 내에게서 무상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무상한 사건. 네. 그런 게 어떻게 있어요? 네. 내가 기대를 가지고 삶 자체가 무상하다지만은 내 삶 자체가 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무상, 인생에서 크게 무상함을 겪는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 의식주 문제에 직면하는 거. 예,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 첫째, 실업자 혹은 실직자. 두 번째는 진학에서, 가령 대학이나 진학에서 탈락하는 거. 큰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라고 할 때,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요 라고 할 때가, 이때 가장 큰 무상을 겪게 돼요. 때로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고요. 앞이 노랗고 푹 주저앉고 이런 거죠. 삶이 그때가 무상을 경험할 때, 이게 그때 알아야 이게 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쫙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나 싶었는데, 어이구, 성공을 했는데 병이 생겼네. 무상한 거예요. 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이렇게 하죠. 내가 개입된 문제라야만 이게 중도로 무상을 이해하는 거에 된단 말이에요. 말만 무상 해가지고 소용없어요. 소위 말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그런 법은. 실효성.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건해라고 해요. 마른 건해. 마른 지혜라고. 이게 지혜는 지혜인데 아무 영향이 없는.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래도 아무 소용없는, 의미가 없는 이런 거죠. 나와 이 고통도 마찬가지고 무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아가 중도로 이해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꺼져가는 그걸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는 그 고통스러움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게 걸쳐 있거든요. 바깥 세상과 걸쳐진 나. 세상과 걸쳐진 나. 그다음 두 번째는 나와 이때 나의 몸과 마음이죠. 마음과 걸쳐진 나. 그 다음에 나라는 의식과 결부된 나. 나가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다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끊어지고요. 세상에서 버림을 받게 되고 내 몸과 마음이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마음이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몸이 상실하면 몸에 병이 생겨요.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 의식만 남아서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 불꽃이 꺼져가는 그거를 지켜보는 것이 중도로 이해하는 무아라고요. 함부로 무아가 실체가 없니, 실체가 없는 것이 무아니, 이런 장난하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실효성이 없는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기와 결부돼서 이해될 때 그게 진리도 실효성이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중도는 사물을 중도로 봐야 되죠. 두 번째는 나와 연관된 한에서 진리도 보고 법도 봐야 된다. 무상고 무아 그것도
나와 연관된 한에서 봐야 그다음 그 안에서 상처해야 될 둘 끊어내야 될 절박함이 생기고요. 절박함으로 끊어내야만 그 다음에 돌아섬이 있고요. 그 돌아섬의 에너지로 열반을 향한 기차는 출발하는 겁니다.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중도를 이야기할 때 이 법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져요. 가령 보세요.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죠. 삼독. 이거는 세 가지 독이라 합니다. 이것이 있는 한은 결코 열반할 수 없다. 니르반할 수 없다. 진리를 볼 수 없다. 가리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없애자. 없애는 수행. 있으면 그거를 깨끗이 보고 없애고 네? 두려움을 가지고 아이고 또 생겼네 없애고 하는 거. 반면에 중도로 볼 때는 이 탐진치를 활용합니다. 요게 중도 수행이다. 탐욕을 활용해요. 탐욕만한 에너지가 있나요? 예?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탐하고 내가 좋아서 저걸 취하려고 하는 그만한 에너지가 있나요? 예? 이 에너지를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사티를 얻어도 열반까지 갈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 이게 없으면은 고갈이 된다고. 에너지 고갈. 그래서 중간쯤 가가 경험이 거쳐버려요. 못 넘어간다고, 이게.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미안하게도 삼독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양변을 치면서 활용하는 거죠. 가령 탐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모이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막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주장을 할 기회도 안 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걸 즐거워하고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어디 가도 술자석에 가도 자기가 주도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자리에 딱 갔는데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맞은편에 있어. 저 사람이 내가 조금 얘기하면 딱 받아가 자기가 또 주도하고 그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러고 내가 소외되는 기분이야. 그런 사람은. 내가 주도권을 안 가지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 모임 자체가. 그걸로 사람 만나고 모이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또 보고 내가 딱 기회 잡아서 또 내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상대와 막 경쟁이 붙죠. 자, 이게 탐욕이 불이 붙죠. 예.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중도냐 하면요. 바깥으로 치고 안으로 친다. 탐이라 하는 것은 내 쪽으로 끌어오는 힘이잖아요. 반대로 성냄은 밀쳐내는 거거든요. 내가 싫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 싫잖아요. 밀쳐내잖아요. 좋은 사람은 가까이 두려 하잖아요. 이게 탐욕이 돼요.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상대가 자기 쪽으로 막 끌어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저항하지 말고 가줘야 돼요. 가주려고 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죠. 예? 그걸 다스려야 된다고요. 예, 그거를. 이렇게 바깥으로는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것을 반대로 움직이면 바깥이 차단되고, 그래, 네가 한번 시큰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라는 태로 들으면서 속에서는 내가 주도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바깥 안을 동시에 치는 거예요. 탐욕이 일어날 때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사띠가 발생한다고요. 예. 평정한 터가 발견되고
그걸 발견하고 탁 올라서는 순간 완전히 이 분위기랑 초월해요. 아까 공성이 발작용한다 했죠, 거기서는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서 나는 초월하면서 들어주면서 때로는 박수를 쳐주면서도 상대를 인정해주면서도 아무 영향을 안 받아. 그리고 실컷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나한테 넘어온다? 그럼 나한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전체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게 중도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탐욕을 해요. 화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 자, 어떤 사람이 종창회 가려고 하는데 옛날에 나를 학교 학창 시절에 공부 좀 잘한다고 모욕한 사람 친구가 있어. 가려고 딱 하니까 그 친구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싫은 거야. 그런데 그놈이 잘 됐어. 가면 또 지자랑하고 또 그 꼴을 보기도 싫고, 그 꼴을 봐줄 마음도 없고, 그래서 미리 안 가겠다고 밀어냈는데 자꾸 친구가 오라. 자, 이럴 때, 미루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때 어떻게 작용해야 되느냐? 반대로 하라. 그 친구를, 싫은 친구를 상상을 하고, 일단은 가는 거예요. 왜, 바깥쪽으로는, 그래, 갈게 하고 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가서 뭘 할 거냐? 속으로 생각해요. 저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만나자마자 속에 과거의 기억이 끌어올라가지고 경직되고, 화가 나고, 저 친구의 성공을 인정해주고 싶지도 않고, 함께 히히덕거리는 것이 싫고, 한데 그 마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라. 상상할 때 그 친구를 만나가 칭찬해 주라는 말이에요. 일부러. 야, 너도 잘 됐다며. 야, 너 과거에 옛날에 공부도 잘하더니 결국 이래 되는구나.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니? 하고 속으로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래 하다 보니까 미운 마음이 오히려 사라지면서 이것도 가능하네. 괜찮네. 하고 편해지면서 그것이 되면 나중에 딱 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도 평정해진다. 마음에서 전혀 동요가 없어진다. 이게 중도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사티가 그때 성립되고요. 그게 평정이 있고. 거기에 올라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주도해요. 아주 여유롭게 걔를 받아들이고, 칭찬도 해주고, 받아들이고 하면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걔도 깜짝 놀라고, 쟤가 옛날에 저랬는데 완전히 달라졌네? 그러다 보니까 걔도 나에 대해서 태도를 다루고 마음을 열고 하면은 오히려 관계를, 친구를 하나 얻는 셈이 되는 거예요. 더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도의 활용이에요. 생활 속의 중도의 활용. 그래서 탐욕, 이거를 탐진치를 활용한다, 이용한다. 이것만한 에너지가 없다. 그런 걸 알아들어야 돼. 이걸 이용 못하면은 에너지가 짧아서 가지를 못한다. 우리 보건 불교에서 하는 화두 참구 문제점이 뭔 줄 압니까? 화두가 이거를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탐욕스럽게. 나에게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내가 관심을 끄는 화두라 해야지. 그걸 보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이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확 끌려갈 정도의 그런 화두라 해야 되는데 조주가 어쨌다는 게 무자 화두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관심을 끌지 않는 화두를 잡고 화두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화두는 차라리 집어치우고 생활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화두를 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동을 치겠죠. 속에서 끌어오르고 때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하지만 거기서 상차를 하면은 양변을 치면은 여기에 중도의 사띠가 발견되고 거기 안착하면은 상조 그것이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정해가 저절로 일어나게 이끌어준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 중도하는 거 몇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즘 아파트 생활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층간소음이잖아요. 층간소음. 층간소음을 중도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거. 아, 시끄러워 죽겠네. 아, 저 사람들은 도덕심도 없어. 아, 이웃 잘못 만났네. 아, 새로운 이 사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언제까지 저 사람 견딜 수 있지? 어우, 미칠 것만 같아. 라는 게 아래집 문제예요. 위에서 이사 왔는데, 무당탕 통탕, 뭐 난리 나고, 밤에도 쿵쿵거리고, 뭐, 아랫집에 전혀 고려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 위에 가서 따져야 되나? 어떻게 하지? 직접 만날까? 아니야. 관리소를 통해서 할까? 아니면 뭐 경찰을 부를까? 아니, 고소를 할까? 이렇게 하면 일이 커지죠. 예. 싫은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했죠? 아까 전 상대방에 대해서 우선 다가가라.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칭찬을 하는 마음을 내라. 그것이 바깥으로 안으로 차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의문스러운 거 그냥 둬서는 안 되죠. 방문하세요. 집에 방문하는데, 그냥 방문하지 마시고, 뭐 가볍게, 뭐 과일이라도 좀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인사하죠. 아, 새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예. 라고 과일 건네고 인사하는데 누가 화낼 사람이 어딨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집의 사정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이야기도 하면서 살펴보고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주인이 뭘 하시는 분인지 혹시 아픈 사람이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 그 집에 대해서 파악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고 밑에서 좀 소음이 들려가지고 우리가 조금 괴롭네요. 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올라가자마자 띵동 하고는 밑에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면 위에 사람이 뭐예요?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권리 있잖아요. 낮에 생활하는데 왜 밑에서 야단을 해요? 밤도 아닌데. 라고 하면 싸움이 돼요. 그런데 좋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내 마음을 오히려 싫어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서 애가 있는 모양이죠. 아유, 건강하네요. 잘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이야기해주면 위에 사람도 알죠. 애가 있어서 시끄럽고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시끄럽고 하는 게 미안합니다. 좀 조심시킬게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밑에 사람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뭐 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해주면 위에 사람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이고 밑에 사람이 이해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떠들자 이렇게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서로가 이해하면서 서로가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만나면 아유 안녕하세요. 가면 아유 안녕하세요. 요즘 시끄럽죠? 아유 괜찮아요. 뭐 애들 다 그렇죠. 뭐 괜찮아요. 뭐 이해하는데요. 그럼 서로가 오고 가고 주고 받고 이렇게 미안하면 뭐 좀 선물이라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 좋은 이웃이 생기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의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정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위에서 무슨 소리라도 저 집 위에 집에 아무개 뛰는구나 하고 알아듣는다고. 알아듣는 한은 그게 전혀 소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윗집에서 뭐 누수가 있다. 마찬가지 그렇게 해결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물 새는데 우리 천장 다 버렸네. 이게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물려내게 할까? 라고 가가지고는 놀란 얼굴로 험악한 얼굴로 가서 물 셉니다.
하고 뭐 따지고 이러면은 상대방도 놀라가지고 방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야 서로 어디까지 해줄 거냐 말 거냐 때문에 경쟁하고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위에 올라가서 예. 아까 같은 마음이에요. 예. 예.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먼저 내가 싫은 마음을 쳐내고 그다음 내 마음 안에서 혹시 뭐 이거 안 고쳐주면 어떨까 보상 안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쳐내고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면은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요. 마음의 평정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평정함이 바로 사띠라는 거예요. 사띠. 네. 이렇게 생활합니다. 네. 이런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집에 이제 화장실 거울이 있는데 보통 거울을 보고 이제 우리가 샤워도 하고 뭐 빗질도 하고 하잖아요. 그 거울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깨졌어요. 이제 거울을 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목욕 타올 넣는 그 선반은 튼튼하고 아직 새 거라고 쓸만해요. 그건 고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떼내고 또 새 거 달면은 일이 복잡해지니까 거울만 갈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 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가 거울 하는 곳에 저 공장에 전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어느 한 군데서 그거 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러면 하자 하고 이제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울을 원하고 그 다음에 거울 문짝의 무게가 가벼워야 된다. 가볍게 해야 열고 닫고 하고 그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라고 요구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못 알아들었는지 나중에 보내왔는데 화장실에 다는 거울의 문이 아니라 싱크대 문 나무로 되는 그 두꺼운 걸 보내온 거예요. 두 짝을. 그리고 앞에 거울도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달아요? 예. 분명히 이제 보내면서 문자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문자의 근거는 남아있죠. 그걸로 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주문했는데 당신이 이걸 주문하니까 이를 물려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방어적으로 나가는 그쪽에서는. 예. 보내달라는 대로 해줬잖아요. 우린 책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다스리냐? 중도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예. 나는 내 불만이 있고, 나는 된 일이 없는데, 돈은 보냈는데, 물건은 엉뚱하게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도를 처리하려면은, 우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게 외식제한, 바깥을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내 거를 물려주든지 새로 해내라 하는 게 내 요구인데, 그거 이전에 상대의 입장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일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방어적으로 할까? 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돈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이 일이 돌아갈 거라는 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글에 나오기에 이렇게 얘기했죠. 돈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셔도 됩니다. 다만 일이 좀 되도록 합시다. 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상대의 부담을 덜어줬으니까 저쪽에서 그래요? 그러죠. 이러는 거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대화가 뭔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책임에 대해서는 반반으로 합시다. 내가 반 책임지고 사장님 반 책임지고. 그래서 저쪽에서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타협을 봤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이거였는데 이게 왔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거울된 거, 가벼운 거, 그걸 좀 해서 신경 써서 보내주십시오. 일이 잘 됐어요. 일이 아주. 물론 돈은 하나 반 정도 들었지만 돈은 문제가 아니고 일이 원하는 것이 왔고 게다가 딸려온 사람이 아주 좋은 분이 와서 다 설치를 해주고 남아있는 새로 보낸 그 판때기 버릴래 해도 골치 아픈데
그까지 다 들고 간 거죠. 결국은 그렇게 손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일은 잘 됐고 별 손해보는 거 없고 서로 상대방의 기분이 안 나쁘고 이렇게 하는 게 중도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중도 수행이 가능하고 사티를 발견하는 사티 수행이 가능하고 열반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 예. 꼭 수도자가 되고 성직 뭐 그렇게 돼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요즘 세상에는 오히려 세상을 떠나가지고 홀로 뭐 수행하고자 하는 데서는 오히려 그런 에너지가 안 나온다. 아까 얘기했죠. 중도로 가려고 하면 탐진치, 탐욕심 이걸 이용해야 된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역이용해야만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거 다 쳐버리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고요하게 침잠하면서 깨어있자 하고 살핀다고 열반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시간에 걸쳐가지고 어떤 사띠가 열반으로 인도하는가 선의 한맛 9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